네, 저는 올해는 와부고 독서고 둘 다 가르치고 있는 피승원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소장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좀 제너럴한 얘기 들었으니까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학교가 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학습법이 필요한지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개는 거기 이제 써져 있는데 제가 제 말에 신빙성을 좀 더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25년 성적 우수자 명단입니다. 전부 다 이제 1등급 학생들이고요. 보시면 뭐 2학년 학생들은 전교 1, 2, 3, 4, 5등. 여기도 전교 1, 2, 3, 4, 5등 다 나왔고, 1학기 두 번째 시험에서는 1등급 가장 많이 배출했고요. 그리고 여기 12명, 11명, 13명입니다. 덕수고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이제 점점 창대해지는 중이고, 네. 내년에는 저희 되게 훌륭하신 영어 선생님 한분 모셔서 새로 덕수고반을 좀 꾸릴 생각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맨 처음에 좀 포괄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00명 이상 가르치면서 좀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안에 이게 제가 요 동네에서 수업한 지 한 1년 차나 2년 차였으면 딱 정해서 얘기하기가 더 편할 텐데 오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변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얘는 와부고 가면 망할 것 같은데 이러는데 막 서울대 가고 얘는 덕수고 가면 좋겠는데 해서 덕수고 갔는데 너무 재밌게 놀다가 망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강점과 이게 보통 스왓 분석이라고 기업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와부고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싶냐면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365 출신인데요. 둘 다 이제 365 전교권이었는데 한 학생은 가운고를 갔고 한 학생은 이제 와부고를 갔어요. 와부고에서 엄청 고군분투해가지고 이제 성적을 어느 정도 얻어서 뭐 본인이 희망하던 메디컬은 못 갔고 서울대 공대를 갔는데 나머지 한 학생도 엄청 잘했어요. 가운고 가서 이제 이전에 이제 9등급제일 때 5, 1등급 하고 막 씹어먹고 이랬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고3 되니까 실력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 시험이 쉬우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학교 시험이 쉬우면 공부를 안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와부고도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쉬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사고력 확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유형들이 나오고 세부적으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분석에서. 초반에 이제 우리 아이는 가서 1등급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좀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소위 존버라 그러죠. 존버하고 내신 열심히 하고 계속적으로 좀 공부해주면 그래도 그 친구들은 꾸역꾸역 대학에 가 있는 게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뭐 영어 기준으로 1등급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뭐 성균관대를 갔다든지 뭐 서강대를 갔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사실 되게 흔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좀 버텨주면 분명히 본인의 실력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내가 숫자를 중시해서 등급을 잘 받을 것이냐 혹은 뭐 사실 와부고 가서 5, 1등급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단순 비교만 해봐도 와부고등학교에서 1학기 때 5, 1등급이 5등급제 처음이잖아요. 올해가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덕수고는 제가 알기로 13명에서 한 15명 정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점수만 좀 딸 거면 일단 점수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덕수고가 좋겠죠. 그리고 약점은 이제 난조가 높아서 기본 독해력이 없으면 1학년 때 아주 뭐라 그럴까 작살이 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학원 운영하기 전에도 이 동네에서 이제 강의를 하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첫 시험이 끝나고 학원을 엄청 많이 옮겨요. 그 왜 많이 옮기냐? 그런 점수를 태어나서 처음 봤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근데 이런 숫자를 태어나서 처음 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남 탓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를테면 수학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28점. 영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58점. 근데 사실 이게 못한 게 아니에요. 평균이에요. 와부고에서 평균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평균이 58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좀 위험한 부분은 어휘 약한 중학생이 진학하면 이게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게 방어가 불가합니다. 이게 아예 내신 대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케이스가 갑자기 3월 중순에 내신 대비 개강합니다 해놓고 딱 앉아있어. 너 누구냐? 내신 대비 하러 왔어요.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중학교 것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놓고 중학교식으로 공부하고 이제 고등학교의 쓴맛을 보는 학생들, 좀 방어가 불가하고 이런 학생들은 한 1년 걸립니다. 1년 정도
꾸준히 열심히 해줘야 되고,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제가 지금 2학년 가르치고 있는 친구 중에 이제 최모군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겨울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원래 윈터를 1월에 시작하는데 한 1월 중순에서 2월 넘어갈 때쯤 들어와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학원 태어나서 처음 다닌대요. 근데 이제 와보고 마지막 시험에서 전교 2등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게 시키는 걸 다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모르는 걸 계속 채우면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와보고로 가도 됩니다. 덕소고는 어떤 성향의 학생들이 가는 게 좋냐? 제가 제 브로셔에 나와 있는데, 강사 소개에 나와 있는데, 이전에 가르쳤던 이제, 현화라고, 와부중 출신이고, 덕소고 갔는데,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다시 만났는데, 시험 끝나고 얘들아 잘 쉬었니? 이랬더니, 너무 잘 쉬었어요. 뭐 했니? 와부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었어요. 이런 애들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애들 가는 게 좋고,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덕소고 학생 중에서도 어떤 애들이 있냐면, 시험 끝나고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은, 너 뭐 했니? 물어보면, 저 진짜 아깝게 틀린 게 있어서 그런 거 다 정리해놨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어른이지만, 뭐랄까, 나보다 네가 낫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학생들이 덕소고 가면 참 좋아요. 근데 막 시험 끝났으니까 오늘은 노래방, 뭐 마라탕, 뭐 요아정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시면 이제 강점은 시험 난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시험 트렌드가 크게 변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자체가 안정적이고, 노력에 비해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선형적이라는 건 이제 거의 1차 함수급으로 쭉 올라요. 노력하는 만큼 점수가 오릅니다. 단적인 예시도 정말 많아요.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학원에 작년 이제 겨울에 처음 들어와서 고등학교 내신 시험, 고등학교 모의고사 1학년 거 봤더니 4등급. 그냥 처음 본대요, 태어나서. 근데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3월에 1등급 봤더니 지금까지 3번 시험 다 1등급인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실해요. 이따 뒤에 수학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실 거예요, 그 친구는. 자, 그리고 기회는 독해 중심으로 전환됐거든요, 요번에. 덕소고가 이전에 문법 중심이었는데 독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좀 여유롭게 타 과목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 내가 영어 모의고사가 고1 모의고사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고, 고2 모의고사도 난 1등급 터치하거나 2등급이 나온다라는 친구들은, 근데 난 수학을 못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또 덕소고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여유가 너무 없거든요, 학생들이. 영어만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수학만 하고 3학년 때 국어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면에 2025년부터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단순 텍스트 양으로 치면 구리 남양주뿐만 아니라 양서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퀄리티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고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한번 읽고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략적으로 버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나는 빈출되는 것만 공부할래. 전략적으로 뒤에 건 버릴래. 이런 학생들도 있고. 자, 쉽다는 인식.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사람이 일단 인식이 이게 좀 쉽다라는 생각이 한번 딱 들어버리면 좀 열심히 안 하게 돼요. 이게 뭐 사실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고 인간이 나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좀 잘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노력했고요. 이제는 이제 와보고 내신 특징인데, 저희 요번에 예비고일 개강 설명회 할 때 했던 내용하고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간 학교 특성이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보시면 이게 요번 2025년인데요. 자, 1학기 1차 보시면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 표가 되게 재밌습니다. 보시면 2차 시험이 좀 쉽게 나왔어요. 1차 시험에서 2차 시험으로 갈 때 등급 컷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 시험이 좀 어려웠는데 등급 폭이 한 11점 정도 됩니다. 얘네도 쭉쭉쭉 보시면, 근데 이 폭은요, 이제 10점 폭이 있죠. 10점 폭, 그리고 15점 폭,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위에 붙어있는 애들은 계속 붙어있고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와르르 밀려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어렵고, 야, 이걸 어떻게 맞춰라는 문제가 꼭 출제돼요. 그런 문제들은 100점 방지용이라서 어차피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어휘의 뉘앙스까지 읽어주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월부터 열심히 고등학교 대비해서 문제 풀고 열심히 단어 외우고 해봤자 어차피 2번, 3번 뜻에다가 예문까지 내가 써보지 않은 학생들은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배신하는 학교다라고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노력이 좀 배신을 하고, 그런 배신이 많이 밑바탕이 돼야 뒤돌아보니 여기까지 와 있네,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한 학년 이상 앞서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3에서 중1, 중2, 중3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르다가 고1 이렇게 오르잖아요. 근데 와보면 고1로도 안 가. 고2 바로 가버리는. 너무 어렵죠. 준비가 안 된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2학년, 2학년 때는 3학년, 3학년 때는 3학년 한 번 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올해도 제가 지금 평가원이랑 수능 특강 2학년 애들 내신 대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도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 시험 범위도 탑이에요. 아까 이제 덕수고가 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학교에서 다루는 것과 질적인 부분까지 총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양과 질이 탑이고 뭐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뭐 쉬운 학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수능 관련된 연계성이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이 이게 독해라는 게요. 독해인데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선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빠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해석은 다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막 나와요. 인지적으로 부하를 막 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 계속 들게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혓바닥 지도가 잘못돼 있었다라는 얘기가 여기까지가 원래 학교 본문인데 이만큼을 선생님이 더해와요. 어디서. 원전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께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론하게 만듭니다. 요거 그대로 있는데 이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암기형 학생은 절대 가면 안 되는 학교가 와부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이게 따끈따끈한 최신 문제인데요. 최신 기출인데 여기는 이제 경제학에서 베블런 이펙트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개체 수가 줄어들수록 점점 더 멸종에 가까워진다는 엘리 이펙트 생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떤 인문학이나 생물학 혹은 경제학에 대한 가치 있는 외부 지문들을 수업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를 물어봐요. 이게 수능 유형이 아니거든요. 그냥 글을 읽고 여기까지가 제너럴 스테이트먼트고 여기서부터 스페시픽 하나 이런 수능형 독해가 안 먹힙니다. 구체적으로 너가 봤을 때 얘랑 주제의 공통점이 뭐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 암기형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글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해본 학생만이 좀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꾸준하게 그런 연습을 저도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건 그냥 일반 문제 풀리는 걸로 안 돼요. 항상 글을 읽을 때도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되고 필자의 주장은 이런 방식이다라는 것까지 답만 찍는 것만으로 끝나는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일치불일치가 약간 추론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1학기 기말에 이 9문항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학생들 일치불일치 연습을 안 시킬 수 없고 마찬가지의 내용인데 이건 서술형하고 질문하고 이 보통 객관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지문을 주고요. 이건 미국의 실용주의와 관련된 글인데 이 글을 읽고 너 대답할 수 있는 질문 고르세요. 1, 2, 3, 4, 5번 이러고 객관식으로 끝나거든요. 이 친구들은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2개 골라서 대답해봐 서술형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와부고는 와부고다라는 말씀을 와부고를 참 뭐라 그럴까 대단한 학교라고 생각하면서도 학생들이 엄청 고생하는 거 보면 학교가 좀 밉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뒤돌아보면 좀 성장해 있기 때문에 참 고마운 학교기도 한 굉장히 양면의 감정이 공존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이제 문법을 아무리 외워봤자 본문이 원래 여기까지예요. 선택지 2개가 밑에 딱 붙어버려. 그러면 이제 원래 외웠던 건 소용이 없고 본인이 이제 원리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배양돼 있어야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도 보통 다른 학교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다른 학교랑 뭐가 달라? 어차피 이런 거 영작 쓰는 거 다 나오잖아. 다른 학교는 원문 그대로 갖다 놔요. 외워서 쓰세요 해요. 아니 변형이 있어도 살짝 있고 동아고 같은 경우만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와부고는 이런 내용이 아예 없었어요 원래. 이거 선생님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관계대명사랑 오형식에 대해서 잘 가르쳤냐? 여기 이것도 따끈따끈한 최신 문제인데 만약에 소설이 없었으면 너의 공감 능력이 어땠을까라는 건 소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으로 가정법, 즉 시제를 왜곡시켜서 써야 되는 지문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학교에서 언급조차 안 했어요. 학교에서 가정법을 가도 얘기를 안 해놓고 가정법을 안 쓰면 오답.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와부고 내신 특징은 이 친구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구문인데 보통 as를 주면 원급 비교를 쓰세요고 then을 주면 비교급 비교를 쓰세요. 근데 as랑 then을 다 줘요. 그 애들이 멘탈이 이제 무슨 비교를 쓰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다. 근데 또 장점을 말씀드리면 내신을 막 열심히 하면 이제 수능 실력이 오르냐? 네, 맞습니다. 내신을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 아무래도 구문 구조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플러스로 사고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능 공부를 따로 해줘야 되는 2학년 넘어가는 타이밍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만 진짜 열심히 해줘도 수능은 3학년 때 어느 정도 도달돼 있고 3학년 때 그래서 계속 연습만 해주면 됩니다. 이 친구도 제가 2년 연속 내신 대비해준 친구인데 1등급이 쉽사리 안 나온 친구예요. 되게 어려워했고 보시면 윈터스쿨 6등급일 때부터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6등급 출신이거든요. 요번 이거 어제 온 따끈따끈한 카톡입니다. 고맙다고 하나 틀렸다고 라고 하는데 와보고는 어떤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있어서 좀 장점이 충분히 있는 학교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제 덕소고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올해가 2025 개편되면서 이게 이 학제죠. 이제 개편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아픔이 있었냐. 이전에는 빨리 하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이신 것 같은데 네. 자, 이전에는 이 문법 문제 위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문법 짜르륵 주고 문법 틀린 거 다 골라. 이런 거 짜르륵 주고 문법 뭐가 맞았어? 약간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 학교가 덕소고등학교였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사실 본인들에게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전환을 하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와에. 그래서 이제 1학년 문법 교재에서 독해비 교재로 바뀌었는데 이게 좀 잔인합니다. 84지문 3개년 모의고사가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플러스로 2학년 때 이제 독해 부교재 들어갈 거고요. 3학년 때는 수능 연계 교재로 그냥 아주 학년에 맞는 태클을 탁탁 타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전 얘기인데 사실 올해 첫 해라서 변경된 첫 해라서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에 있어서 그런 일관성이 유지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이렇게 돌아갈 것 같진 않지만 덕소고 가는 학생들은 이런 기본적인 문법까지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연습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가 공존합니다. 엄청난 양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학년 모의고사라서 해석이 되면 이해가 되는 수준이에요. 고2 거나 고3 거는 고2 거 일부 문제, 고3 문제는 사실 한국말로 보면 못 알아들어요. 영어식 사고를 해줘야 확실히 이해되는데 얘는 그냥 해석만 읽어도 이해는 되지만 기초가 너무 없는 학생은 80지문 이상을 스스로 공부해서 가야 된다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과한 범위 탓에 모의고사 범위 그냥 버리고 교과서랑 부교재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운 좋으면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 좋아서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35명 중에 1등하고 30등하고 성적이 비슷할까요? 실력이 비슷할까요? 절대 비슷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이에요. 정말 어느 정도로 보면 초등학교 축구 선수랑 대학교 축구 선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1등급이지만. 자, 덕소고는 좋은 기회인데 기회가 맞아요. 내가 중학교 때 영어를 너무 안 했어. 혹은 공부를 전부 다 너무 안 했어. 라는 학생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맞는데 그냥 막 들어가면 어차피 깔아주게 됩니다. 이게 그런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고 이 시즌에 부모님들께서 정말 고민을 엄청 많이 하세요. 우리 설명회 지금 돌아보시면 80명 신청하셨는데 거의 다 오셨어요. 그만큼 고민이 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덕소고를 딱 갔어. 그러면 3월, 4월에 시험 끝나고 학원에 전화 와요. 우리의 성적 왜 이러냐고. 그게 부푼 꿈이거든요. 덕소고만 가면 1등급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와보고 가면 내가 밟힐 것이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진심으로 한마디만 좀 드리자면 살다 보면요. 이제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제 세상살이 뭐 제가 이제 얼마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인생이 흥하고 망하고 결정되는 혹은 한 나라의 운명이 흥하고 망하고 결정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고교 선택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동전 던지기로 가서 죽도록 열심히 하면 해결이 됩니다. 결국에 결과론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많이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고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 그래도 뭐 조금의 유불리는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설명은 드리겠는데 어딜 갔다 그래서 인생이 흥하고 어딜 갔다 그래서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서 뭘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상위권 학생은 어떤 불리한 점이 있냐면 본인이 원래 탐구심이 없으면 일단 안일해지기 쉬워서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좀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위권 학생은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이제 덕쏘고 가니까 덕쏘고 정도야 뭐 하다가 이제 큰일 나는 경우를 제가 이제 못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와부고는 결국 난도가 문제고 덕소고는 이제 1등급 받으려면 범위가 문제가 될 텐데 이게 난이도 차이에 있어서 한 학년 이상 앞서고 이 친구들은 본인의 학년에 맞는 공부를 한다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독해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덕소고에서 안정적 등급 확보해라 라는 게 제 추천입니다. 자, 그리고 출제 경향 차이는 이 친구는 인지적으로 부하를 계속 줘서 고3 되면 알아서 사고력이 어느 정도 커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많은 양의 범위를 커버하긴 하지만 외우기만 하면은 기계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사고력이 잘한다고 설명하기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수능 공부 반드시 따로 시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따로 시키셔야 되고 이전에 다른 학교인데 연대 1차 합격하고 최저 안 돼서 불합격해서 막 엉엉 울고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 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등급 확보 안정성인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와부고가 25명 1등급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5명에서 7명 정도는 콘크리트예요. 정말 영어 잘하는 학생들. 영어 학원 왜 다니니? 이러면 학원 안 다니면 안 할까 봐요. 이런 애들. 걔네를 제외하고 한 15명 정도를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 준비된 학생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성실하면 1등급인데 수동적으로 성실해도 괜찮습니다. 나태하면서 성실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키는 것만 다 하면 됩니다. 시키는 것만 다 하면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키는 거 다 하는 게 이제 우리도 다 알지만 얼마나 어려운가. 네 번째 보시면 장기적 성장 측면에서는 사실 와부고에 좀 큰 장점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럼 뭐 해야 되냐. 지금 고등학교에 따라서 원래 해야 될 게 좀 달라졌었어요. 문법 위주의 덕소고, 사고력 위주의, 그리고 독해력 위주의 와부고 이렇게 좀 달랐었는데 이제는 똑같습니다. 문법 위주의 학교에서 그래도 글을 읽는 쪽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80지문을 내가 수월하게 슥슥슥슥 읽어낼 수 있고 슥슥슥슥 읽어내고 나서 야 이거 어떤 식으로 변형돼도 맞출 수 있겠는데 이런 학생들은 영어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한 2, 3주 전까지도. 보시면 그래서 자신의 해석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해석력을 가지고 있는가 정확한 검진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뇌가 멈춰버려요. 글을 읽다가 글은 내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선택지를 모르겠는 거야. 선택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야 돼요. 내 해석이 맞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답을 엉뚱한 걸 찍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된 비문학 이제 두 번째인데 해석이 됐다면 이게 이 필자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물어봤으면 한 줄 한 줄 해석은 다 하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러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학생들. 그런 경우 인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법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법 잘한다라는 거 전 그 말 안 믿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지문이나 어려운 구문에서 나와 있는 어법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으려면 사실 어법이랑 어휘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휘를 쌓아나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1학년 때 그리고 예비고1 지금 예비고1 아이들 수업하고 있는데 예비고1 그리고 고1 학생들은 막 맨날 단어 때문에 토할 것 같고 학원 끊는 애들은 거의 다 단어 때문에 학원 끊어요.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건데 사실 이때 1학년 예비고1 1학년 때 계속 단어 외워주고 조금 자습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단어를 계속 외워주고 2학년 때는 리마인드만 시키는 거예요. 3학년 때는 더 광범위하게 리마인드.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3학년 때 단어 외우고 있으면 사실 말 줄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거다 이런 얘기는 제가 12월 12일, 12월 13일 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오고 나서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 그리고 저는 카카오톡 아이디는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학원 원장이라서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우리 아이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원장님 어떤 학교를 보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상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등급 만드는 데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